2021년 5월 23일 밤 9시 정각에 인사드립니다. 갈레오TV가 제작하고 울티메이트, 울산핸드 팬커뮤니티 울티메이트가 함께하는 저울톡 25회 K리그1 17라운드와 18라운드 통합 리뷰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석하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수인권대입니다. 와, 지금 너무 기쁩니다. 그럼 수고입니다. 네. 자, 17라운드와 18라운드 상당히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2연승으로 깔끔하게 승점 6점을 확보를 하면서 울산이 물론 한 경기를 덜 치르긴 했지만 승점 33점으로 다시 리그 1위에 올라섰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가십시다. 예. 박수 소리 들려요, 근데? 누구 말대로 죽음의 3연전을 2승 1무로 마무리했네요. 아, 네, 그렇네요. 생각도 못한 전북과 포항에게 2연승을 거두면서 승점 7점을 확보를 했고요. 특히 방금 전에, 지금 녹음 시간 기준으로 방금 전에 끝난 대구와 전북의 경기에서 대구가 세징야의 골로 1대0 신승을 거두면서 전북이 무려 3위로 내려앉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알레, 대구. 개인적으로 네. 세징야 골 넣고 전북이 골 넣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전북이 축구를 하기 싫어하는 눈치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기분 좋게 시작을 해야 하는데 사실 어제 경기 끝나고 밤부터 새벽까지 이상한 이야기들이 오고 왔습니다. 그거 먼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전에 후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 24회 때도 제가 또 깜빡하고 놓쳤습니다. 세대던 할아버지님 또 1,000원씩 꼬박꼬박 또 팟빵을 통해서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25회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죠. 어제 경기가 끝나고 밤이었습니다. 김인성 선수에 관한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건대 혹시 정리 좀 될까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아예 전혀 들은 것도 없고 그냥 이제 울산 시민 경기 끝나고 맛있게 영혼의 족발을 먹고 있는데 네. 재방송하더라고요, 포항이장. 네. 그래서 재방송하는데 사람들 보고 있는가 하고 들어갔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누가 떠나니 많이 하면서 막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뭐 김인성 선수가 뭐 어디 가니 많이 예. 그러길래 막 처음에는 막 저도 막 이렇게 하다가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누구한테? 거기 울티예요. 예. 모 커뮤니티에서 전북에서 최고액을 제시했다는 말이 나왔더라고요. 그거를 얘기 꺼낸 사람이 누구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둥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아닌가? 몰라요, 저는. 아무튼 진짜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이적설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어제 이제 윤빛가람 선수가 골을 넣고 나서 김인성 선수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표정이 어두웠다. 라는 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이제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뭐 전북으로 간다는 둥, 뭐 재계약을 안 했다는 둥 희한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골 넣었는데 뭐 안 좋아할 수 있는 거 아이가? 글쎄요. 지금 채팅창에 신이가미라는 분께서 처음 뵙는 닉네임인데요. 펜코에서 처음 떴고 울티에서는 꿀꿀이중님이 언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근데 제가 그분이 쓴 거를 봤는데 그분은 뭐 전북으로 간다 이것도 아니었고 뭐 어디에 구체적으로 제의가 있었다 이런 것도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뭐 그분이 이제 뭐 유출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불법 금지 막 이거 거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놔서 뭐 상세하게는 제가 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도 근데 제가 이제 김민성 선수에 대해서 뭐 요 몇 년간은 제가 못 들었지만은 최측근한테 듣기로는 몇 년 전에 그 팀을 상당히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팀에서 제의가 온다면 안 간다고 할 정도로 돈을 얼마를 줘도 안 간다고 할 정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김인성이 전북에 있을 때 뭐 많이 안 좋았나요? 그때 뭐 경기도 그렇게 많이 못 뛰었고 이제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팬들도 안 좋아했던 걸로 기억하고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 기억 속에 있는 그냥 느낌. 그 차라리 인천을 더 좋아해요. 차라리. 그렇겠죠. 네, 근데 아무튼 뭐 네. 그걸 제가 들은 게 이제 몇 년 전이니까 한 2년 전쯤이니까 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사이에. 뭐 안 그래도 연봉을 한 30억 주. 초치는 30억 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 그런 심정이었다면 사실 뭐 그 왜 만화 짤방에도 그렇잖아요. 거절하기는 너무 큰 액수였다 이런 식으로 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제안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 아닌 상상도 해봤는데 일단 김꼰대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0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냥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런데 이제 뭐 이적 시장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우리 또 위에 계신 분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왜 재계약을 안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재계약을 왜 안 했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 아, 안 했대요, 재계약을? 그거 모르겠어요. 뭐 그런 이야기가 그런 있더라고요. 소문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재계약을 안 했다라는 얘기로 넘어가서 그 뒤에는 전북에서 뭐 굉장히 많은 금액을 제시를 했다는 이야기로 최고액을 제시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먼저 갔죠. 최고액이면은 뭐 이제 국내 선수인지 해외 선수, 외국 선수 포함인지는 모르겠는데 국내 선수 포함해도 16억이 넘었고 외국 선수 포함해도 17억이 넘거든요. 그 김인성 선수한테 그 돈을 투자하려 할까? 한교원도 있고 문선민도 있는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 어제 울티메이트에 글을 올렸는데 문선민 선수도 나간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저번 달에 들었을 때 모 팀의 선수하고 트레이드 한다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성은 있을 수. 그러니까 이게 문선민 선수가 그 팀으로 가면은 이제 그 문선민 선수를 기다렸잖아요. 윙이 안 좋으니까 이성윤이 그렇죠.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김인성 선수를 땡겨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때 아직 그거는 모르죠. 그 대전에서 그때 김민성 선수를 이적하려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 금액은 모르죠. 그때 10억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10억? 네. 음, 그럼 만약에 그 펜코의 루머대로라면은 16억이 넘어간다는 말이잖아요. 최고액 제시를 했으니까. 그렇군요. 그 김보경보다 많이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김보경 선수가 그때 전북 갈 때 들었던 얘기가 14억인가? 16억. 16억? 네. 와, 세네. 자, 지금 치타키님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근데 최고액 제시는 그냥 펜코에서 떠도는 썰이고 재계약 안 했다는 거는 울티에 썰 알려주시는 분이 올렸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올린 거는 지금 이제 그분이 유출을 별로 안 바라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말을 안 드리는 거고 이제 펜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차피 이랬든 저랬든 뜨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근데 이런 루머가
최근에 그 경기에서 김민성 선수가 별로 많이 기용이 안 되고 네. 이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경기 끝나고 그 제일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 라커룸으로? 사진 찍고. 네. 근데 이제 그때 표정이 안 좋았다는 말이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화장실이 급한 느낌? 급동?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거 있거든요. 급동이었나요? 잠시만요. 아, 보여주시려고. 아, 네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핫둘. 표정이 그리고 그렇게 안 좋진 않았어요. 그 관중석 보고 인사도 하고 했거든요. 나도 윤빛가람이 골 넣고, 안 좋아했다라고 했잖아. 근데, 파울을 얻어낸 거잖아. 근데 그 파울이 아니었으면은, 진짜 1대1의 완벽한 찬스에 자기가 골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든 그게 아쉬워서 좀 안 좋아하지 않았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네. 생각도 들어요. 네. 그게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그 지금 브라슬이 나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리고 베리나이스 보면은 인성이랑 스타일 보면은 그냥 다 사이 안 좋아 보이는데. 원래부터. 네, 원래부터 그냥 그리고 보면은 다 사이 안 좋아 보이는데. 베리나이스하고 홍철하고 차 안에서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서 장난 엄청 많이 치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본다면서 막 딜 날리고. 원래 그런 거 있잖아. 친한 친구도 진짜 막 욕하면서 막 딜 날리고 이래야지 존나 친한 친구고 불알 친구라고. 그렇죠. 좀 약간 그런데? 글쎄. 그래요. 네. 어쨌든 어디서부터 이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3연전을 2승 1무 특히 전북과 포항과의 경기를 2연승으로 한 이 좋은 상황에 누가 우리를 이렇게 흔드는지. 형님 또 의심되지 않아요 이거. 뭐 좀 그림 나오지 않아요. 어떤 의심요? 또 의심병 돋는 거 아이가 또. 작년 재작년에 보면 울산이 잘 나갈 때마다 울산의 불화설을 맞아. 팬레나 팬코에 올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있었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나도 작년에 좀 느꼈어. 예. 네. 꼭 이제 울산이 잘 나갈 때마다 불화설 나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울산 선수들끼리 사이가 안 좋니. 이런 이야기 계속 나왔고. 이동경 얘기가 존나 많이 나왔지 않았네? 그렇죠. 이동경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때 누구더라? 그냥 네. 뭔가 그래도 좀 핵심 선수라 해야 되나? 그 선수가 좀 많이 안 나온다, 기용이 안 된다 하면은 이런 게 또 나와. 네, 꼭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꼭 그런 게 나오더라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그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딱 들었을 때는 조금 이게 진짜인가? 근데 전북은 절대 안 갈 건데 막 이 생각하다가 근데 이제 펜코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거 작전이네. 또 이제 울산을 깎아내리기 위한 작전이네.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충분히 의심을 해볼만 할 것 같지만 아시다시피 이 입장은 문승임권의 개인적인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서 또 만약에 이스타 TV에서 또 한마디 해주면은 더 확실해지는 거죠. 진짜 더 의심이 깊어지는 거죠. 히든풋볼에서? 네. 그래요. 히든풋볼에서 가끔 울산 좀 약간 분위기 망치는 역할 많이 했었잖아요. 예전부터. 거기까지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들이 싫다 좋다 이걸 떠나가지고 좀 느끼기로는 너무 한 구단을 조금 싫어하는 게 느껴질 정도. 어제도 중계방송 스카이 스포츠 거 보고 있는데 약간 포항을 응원하는 듯한 해설을 조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너무 아쉬워하고. 그렇군요.
그렇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험한데. 아니 뭐 그분들이 안 보실 거니까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타와 저 박종현 캐스터는 몇 번이고 해명 멘트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 해명 멘트는 당연히 하죠. 왜냐? 팬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해명 멘트를 저는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중계를 할 때 맨날 중계에 막 그렇게 떠들어 놓고 아유 저희는 울산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쉽잖아요. 저도 이스타 안 싫어해요. 똑같은 거다. 저도 이주원 저또 요 사진도 찍어놨어요.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 사진 찍어놨어요. 또. 꼰대가 김인성 싫어하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다. 저 안 싫어하는데요? 실제로는 좀 싫어하거든. 좀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마치 이제 김태환을 향한 마음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이 보세요. 저 사진도 우리 찍어놨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냥. 이분들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신기하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김인성 선수에 대한 참 희한한 헛소문들이 밤새 온라인에 뜨겁게 달궜고, 김건대의 말대로 만약 작전을 노리는 그런 세력이었다면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지 마시라 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이제 궁예처럼 철퇴를 날리고 싶지만, 네. 사실 작전보다는 KKK가 걱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인성 선수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자, 이제 17라운드와 18라운드 경기 리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일단 17라운드 지난번처럼 타임라인 리뷰는 못합니다. 왜냐면 17라운드는 근데 네. 타임라인 리뷰하면은 네. 너무 시간이 끌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냥 경기 그냥 그 막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도 됩니다. 예. 왜냐면 네. 아니면 타임라인을 골만 얘기하죠. 그래도 되고요. 아무튼 골 예. 알아서 하세요. 예. 이제 제가 그거를 했던 이유가 좀 경기의 흐름을 조금 복기를 해보자라는 의미로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건데, 시간이 너무 늘어진다 하면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라운드 전북과의 경기였습니다. 석가탄신일 수요일에 있었는데요.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고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전주성을 함락했습니다. 무려 1300일 만에 4대2라는 생각지도 못한 스코어로 승리를 거뒀고요. 일단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제가 메모한 건데, 김민준이 또 선제골을 넣어줬다는 거. 김민준이 이제 U22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매 중요한 순간마다 이 김민준이 이제 혀를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오늘이 아니죠. 17라운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반 8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8분 만에 이제 선제골을 넣으면서 혀를 뚫어주었고, 그 다음에는 위기가 또 있었습니다. 전반 24분과 26분에 김보경 한교원 콤비에 속절없이 당했었어요. 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또 이런 식으로 또 지겠구나, 매 경기마다 보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는 정말 다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힌터제어와 이동준이 저 동점골 누구였죠? 우리 불투이스. 불투이스까지. 불투이스가 역전이죠. 그렇죠. 힌터제어 동점골, 불투이스 역전골, 이동준의 세기골까지. 뒷심이, 제가 울산 축구를 보면서 뒷심이 강하다라는 느낌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날 경기만큼은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100점 만점을 주고 싶었던 경기였습니다. 무려 1300일 만에 승리를
전주성에서 승리를 거뒀고 승리 자체도 재작년 5월이었어요. 딱 2년 만에 문수에서 2대1로 이겼던 그 경기 이후에 딱 2년 만에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지금 치타키님께서 이긴 것보다 4골을 넣은 게 더 신기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래요. 그 앞에 경기들 보면은 뭐 한두 골에서 그 결판이 다 났었는데 중립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울산팬이나 전북팬이 아닌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되게 재밌었던 경기였습니다. 두 분도 울산 한번 팬이 봐도 재밌었고 그 댓글 보니까 전북 팬들도 재밌게 봤다 하더라고요. 네네. 졌지만은. 네. 조금 그리고 성급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하지마요. 형님 하지마요.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포항하고 수원FC 경기에서 4대3 경기가 나오긴 했지만 올해 경기 중에 제일 재밌는 경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예요. 내가 하려던 말이. 그 큰일 날 뻔했네. 설레발 칠 뻔했네. 자, 두 분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저는 우선 이 전술을 너무 잘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상식은 일단 윙을 조금 막으려고 하더라고요. 울산 상대로. 근데 홍명보 감독은 중앙 집중적으로 가지고 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풀 경기를 한 3번 정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전북이 초반에 보면은 이성윤이랑 바로우가 거의 윙백처럼 서 있더라고요, 뒤에. 내려앉아서 서 있고, 울산은 박호 김민준까지도 중앙으로 밀집해가지고 완전 중앙을 먹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뭐 좀 큰 틀로 보면은 이제 저는 뭐 세세한 것까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제 큰 틀을 봤을 때는 그렇고 이제 실점 장면 같은 경우는 뭐 서령우 불투이스가 뭐 소통 문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 한교원 움직임이 너무 좋았고 김보경 움직임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패스가. 그 패스들은 진짜 두 골은 진짜 너무 쩔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 아쉬웠던 장면이 뭐였냐면은 불투이스가 일류첸코 컷백 하려고 하는 거 막으로 가다가 한교원을 놓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맞아요. 이게 서령우가 한교원이 돌아가는 상황을 서령우가 따라가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서령우 뒤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불투이스 같은 경우는 자기 자리만 이렇게 지키고 있었으면은 그게 공 오는 거를 아마 그냥 지가 클리어를 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는. 근데 두 번째 실점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완벽해가지고, 그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서령우 뒤에서 이렇게 뛰어오면은 못 따라가는 거고, 그거는. 맞아. 네. 또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제, 윤빛가람 선수였을 거예요, 아마. 이동준 선수 골 넣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찬스가 딱 1대1 찬스 만들어주는 패스 딱 만들어주는 거 보고, 지렸다. 이동준을 넣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김지현 조금 쉬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진짜 좀, 수비 공간 사이로 뛰어가는 거 보면서, 그래, 이거지. 그것도 있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이제, 김보경 선수 얼리 크로스 올라오는 골대 뒤에서 찍은 각도랑, 박호 선수, 이동준 선수한테 이렇게 아웃프런트 찔러주는 패스 있잖아요. 그 각도 나오는데 와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게. 진짜 센스가 장난 아니지 진짜. 네, 진짜. 이제 또 이거 중앙 집중적인 전술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할 말이 있는데 이거는 포항전 넘어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럼 소고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제가 화수목 이렇게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요. 네. 경기가 있던 날 저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수요일 당일요? 네, 수요일 당일 잠에서 깼고요. 일단은 그때 날씨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출을 보면서 좀 희망하는 것들을 좀 올라오는 태양에게 좀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일단은 저희 가족의 건강
그런 거 먼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네, 전북 경기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북 꼭 잡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빌었죠. 그 결과 이제 계속 수요일 날 일정이 제일 많았는데, 이제 저녁 먹고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이제 경기를 봤어요. 운전하면서 거의 보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 이게 김민준 선수가 먼저 선제골 넣었잖아요. 넣으면서 이거 진짜 좀 불안하다라는 좀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너무 빨리 넣어서. 너무 빨리 넣어서. 네. 근데 예전 경기는 저희가 먼저 너무 빨리 먹어서 막 개짱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빨리 넣어서 이거 또 전북이 완전 원래 닭공 스타일이잖아요. 닭공으로 해서 졌대겠네 하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골을 넣은 거를 이제 듣고 보고 해서 이제 숙소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숙소에서 좀 정리할 거 다 하고 하니까 2대2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반전을 위해서 이제 맥주를 깠습니다. 네. 빠지지 않네요, 맥주가. 네. 옆에는 이제 아기가 놀고 있었고요. 와이프는 절 째려보고 있었고요. 네. 째려보고 있었고, 이제 이게 애를 재워야 되니까, 재워야 되는데 소리도 나고 하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보자 해가지고 휴대폰으로 보는데, 거기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안 터져요, LTE가. LTE가 안 터졌다고? 네, LTE가 안 터져요. 그래서 그 방 안에 이제 공유기가 있더라고요. 네. 인천에. 거기를 이제 연결을 했죠. 연결을 해도 안 돼요. 안 나와요. 형님 혼자 외국 갔다 오셨습니까? 진짜 외국 갔다 온 기분이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조용히 몰래 이제 딱 나왔죠. 나와가지고 불을 끄고 TV를 켰어요. 이제 애는 이제 잘랑 말랑 하는데, 제가 아까 미처 TV 소리를 못 줄인 거예요. 갑자기 와와 하는 거예요, 해설에서.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눈빛 레이저를 한 번 받았고요, 와이프에. 그래서 이제 소리를 줄이고 봤어요, 계속. 그리고 나서 이제 불트위스랑 이동준의 골을 보면서 저는 이제 무금으로 혼자 날뛰고 있었죠. 아무튼 이 경기에 이긴 이유는 제가 이제 제주라는 외국으로 가가지고 일출을 보면서 빌었던 게 좀 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경기는 많이 못 봤어요. 그냥 다음날 하이라이트 좀 많이 보고, 계속 유튜브에서 이게 막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전북 울산 관한 거. 네. 그래서 그것 좀 많이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아무튼 무사히 제주도에서 귀환을 하신 그럼소구님의 육아일기 잘 들었고요. 제주도가 근데 평일날 가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사람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 대공원이 사람 더 많을걸요? 그거는 어제 그 UBC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장미 축제가 취소가 됐지만, 그렇죠, 장미를 이제 배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렸다라는 기사를 어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주도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다음 주 예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토요일에, 물론 이제 수요일에 FA컵이 있습니다만, 토요일에 제주 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김건대는 또 제주로 갑니다. 맞습니다. 차가 없어서 스타렉스 12인승 혼자 빌려서. 스타렉스 12인승 혼자 타는, 지금 제 옆에 와이프가 있거든요? 네. 와이프가 있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한 명 있는데, 한 동생 한 명 있는데, 제주도 가서 축구 보러 간다. 근데 이제 렌트카가 없다. 그래서 스타렉스를 이제 렌트해서 간다라고 했어요. 지금 얼굴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얘라고. 그래서 숙박 잡지 말고 차박을 하래요, 차라리. 맞네, 참. 숙소 잡을 필요가 없네. 그럼 숙소 비용 아끼고, 어차피 그렇게 밤에는 좀 그래도 시원할 거예요, 차박하면은. 문 열고 자면은. 이불 지금 날씨면 뜨신 거 있으면은 오히려 차박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고민해봤죠. 예. 근데 조금 이게 어떻게 이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에이. 아니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음. 그 이제 제주도 혼자 가면은 저 이제 첫날 가면은 무섭다. 한 바퀴 돌 거거든요. 한 바퀴 다도 못 돌고 네. 이제 사진 찍는다고 이렇게 서귀포까지 갔다 올 거예요. 근데 네네. 숙소가 아. 지금 그 제주시에 있거든요. 네. 아, 제주시에. 근데 이제 밤 되면은 차에 혼자 타고 있잖아요. 12인승인데 자리가 11개가 있잖아요. 좀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밤에. 어떤 건지 알겠다. 네. 아, 그래도,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은 기분. 근데 제주시는 그래도 그나마 어떻게 보면 도시잖아요. 도시니까 네네. 좀 불이 밝은데, 뭐, 서귀포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그렇죠. 그 길이, 평화로 타고 올 건데 분명히. 그 길이 존나 무섭죠. 네. 좀 무섭. 서귀포에서. 제주 올라오는 길이 졸라 무섭죠. 네. 갑자기 밭에서 네. 뭐 튀어나올 것 같고 막. 네 맞아요. 좀 무서워요 진짜. 아무튼 다음 주 그래서 저울톡 26회 라이브는 한번 예고로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김건대의 제주 원정기를 제주 현지에서 듣는 걸로 할 겁니다. 다음 주 토요일 밤 9시에 아프리카 TV 라이브로 하니까요. 혼자서 스타렉스 몰고 다닌 썰 포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또 걱정되는 부분은 방역수칙 잘 좀 지켜서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사람 없는 곳 찾아다닐 생각이라 가지고 사진 찍으러 갔는데 그 식당은 어쨌든 가야 되잖아요. 식당도 이제 혼밥할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혼자 있으니까 구석탱이 찾아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응. 사람이 많이 없는 곳으로 갈 생각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조심해서 다녀오시고 네. 다음 주 토요일에 제주에서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북전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정리를 하자면 일단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아까 뭐 1400일 만에 전주성에서 이겼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방금 생각났어요. 올해 지금 지금 현재 순위표상으로 봤을 때 파이널 A로 분류되는 6위권 팀까지와의 상대 전적을 보면 이 경기가 파이널 A팀 상대 첫 승이었습니다. 아, 네, 그렇다더라고요. 제주, 그렇겠네. 대구, 수원 상대로 포항도 마찬가지였고요. 포항은 뭐 어제 이기긴 했지만 그 뒤에 일이었고 이 네 팀을 상대로 다 비기거나 지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전북을 상대로 파이널 A 상대 첫 승리를 기록했다는 점도 고무적이었고 특히 뭐 상대팀인 전북의 상황을 보자면 최근 오늘 끝난 거 빼고 최근 5경기 무승이었습니다. 이것도 인상적인 부분이었고 또 2연패를 했다는 것도 인상적인 부분이 되면서 순식간에 승점 차이를 극복을 하고 역전을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17라운드를 기분 좋게 끝내고 홈으로 돌아와서 어제였습니다. 2시 40분에 포항을 상대로 18라운드 동해안 더비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두 분 현장에 다 가셨잖아요. 네. 예. 일단 맞습니다. 그 쪄죽는 날씨에 그 경기 보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엄청 시원했습니다. 저도 엄청 시원했어요. 아, 그늘에서 봐가지고? 네. 아, 저는 그늘에다가 2층에서 봐가지고 아하. 2층 테이블석 있잖아요. 네, 아, M2 거기서. 스카이존. 네네네. 그렇군요. 바람이 솔솔 불어. 바람이 솔솔. 아, 반대쪽에 진짜 그 시원했어요. 이석에서는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아우, 거기는 예. 저희 부모님이 거기서 보셨거든요. 이석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걸로는 이제 선글라스 끼고 모자까지 쓰고 중무장을 해서 보셨다고. 네, 너무 더워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반대편을 봐도 진짜 와 저기는 진짜 덥겠다라는 생각했거든요. 네. 자,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이 경기가 4시 반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KBS 중계가 잡히면서 급작스럽게 2시 40분으로 그것도 애매해요. 2시 반도 아니고 3시도 아니고 2시 40분이라는 애매한 시간대로 변경이 됐는데 두 분은 혹시 요 지상파 중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생각하냐고요. 예. 저는 쌍욕하죠. 저는 쓸데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지상파 이걸 떠나서 제가 2시 40분이라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네요. 그때 이제 아기가 낮잠 자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제가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그때 이제 흑돼지를 이제 삼겹살과 목살을 와이프 입에 넣어주면서 나 가도 되니? 라고 이제 물어봤고요. 물어봤는데 뭐 그래라? 뭐 이러면서 웃음꽃을 띠길래 바로 이제 가서 인터넷도 잘 안 되지만 예매를 계속 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상파 저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큰 이슈 같은 거, 뭐 슈퍼매치나 그다음 동해안 더비, 그다음에 현대가 더비 이런 더비 큰 거를 이제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좀 약간 수익성이 좀 크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그럴 거면 KBS 2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어디에서 KBS 1에서 했어요? 예, 원에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KBS 1 그거 저기 시골에 가면은 저희 할머니 예전에 사시던 진주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시골에서 많이 보던 채널인데 요즘에는 어르신들한테는 거의 고정이죠, KBS가. 그렇죠. 요즘에는 근데 또 그 저기 채널 JTBC인가 아니다. TV조선. TV조선이 좀 고정이죠. 네, 트로트 맞아요. 때문에. 요새는 네, TV조선이 고정이죠. 아무튼 저는 이제 일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그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보면서 KBS 거하고 연맹중계하고 둘 다 띄워놓고 봤거든요. 일단 기존의 그 중계하고는 조금 달랐던 게 양팀 감독님들의 어떤 표정? 경기 중간에 있던 실시간으로 그 표정을 스테디캠 있잖아요. 스테디캠을 아예 그냥 거기에 벤치에다 갖다 놓고 계속 보여줬었거든요. 그거 괜찮아요. 아, 그래요? 예. 이거 KBS가? 네, 어제 방송 신호 제작은 KBS가 있습니다. 연맹에서 안 하고. 그래서 똑같은 화면은 이제 스카이로도 나가고 KBS로도 나가고 했는데 방송 신호 제작은 KBS에서 하다 보니까 KBS가 이제 장비들을 많이 갖고 왔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네. KBS 차가 존나 많았어요. 네. 저도 왜 그게 와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방송 신호 제작을 KBS에서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또 짬밥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크게 차이가 났던 게 스테디캠을 활용을 해가지고 요 벤치 쪽에 있는 그런 풍경들을 예전에 그러니까 평소에 연맹중계나 JTBC 중계 같으면은 반대쪽에 이석에서 그걸 줌으로 당겨가지고 보여주고 했는데 아예 그냥 옆에다가 서가지고 계속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하니까 좋네요 그거. 조금 더 박진감 넘치는 그런 그림이 몇 가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하프타임 때 이제 울티메이트라든지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제 PTS를 불러일으킨다고 했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동해안 더비다 보니까 동해안 더비 명경기 탑5라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VCR을 좀 준비를 했어요. KBS는 이제 광고가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지 삼촌 헤딩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김승규 스로인하고 온갖 옛날에 쌓여있던 영상들을 다 방출을 했거든. 아니 솔직히 최근 경기 뽑으면 울산 팬들만 열불나는 거 아니에요? 98년도 그 헤딩골 누가 기억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탑5 중에 한 경기가 병지 삼촌 헤딩골 그 경기였고 나머지 4경기는 전부 다 포항에 이긴 경기였어요. 그런 것도 있었죠. 예, 그런 거를 봤을 때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PTSD가 생기긴 하지만 나름대로 좀 준비를 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경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뭐랄까요, 굳이 KBS가 이거를 중계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느낌 자체는 지울 수가 없었고, 제가 또 특히 아쉬웠던 거는 이제 보통의 중계였으면은 경기 끝나고 나서 수훈 선수 인터뷰라든지 그 다음에 감독 인터뷰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끝나자마자 바로 끊었거든요. 원래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지상파가. 네, 이상 마칩니다. 이렇게 네. 윤빛가람 선수 인터뷰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사후 녹화로 했겠지. 아. 생방송으로 송출이 안 됐고, 특히
어제 방송은 KBS에서 신호 제작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스카이 쪽이 먼저 중계를 끊었어요. 거기가 그냥 칼같이 다 끊어버려.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그 클로징 멘트하고 바로 끊었고, 그 다음에 저기 KBS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요 장면을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조금 보여주다가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제가 KBS 어제 그 편성표로 봤거든요. 보니까 네. 5시에 보통 저 뉴스를 해요. 10분짜리. 근데 경기가 4시 40분쯤에 끝났잖아. 그 중간에 20분에 팔도밥상 재방송을 하더라고. 와, 20분짜리. 없어? 응. 그거 또 이제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시청률 뽑아내려고 TV조선에서 넘어오세요. 그래서 나는 그거 20분짜리 재방송할 바에야 좀 인터뷰라도 좀 해주지. 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렇군요. 저는 어제 그 경기 좀 빨리 한 거 좋았어요. 왜 그렇죠? 저도 좋았습니다. 울산 시민 보러 갈 수 있었죠. 그렇죠. 원래라면은 이제 30분 차이로 그 경기가 있다 보니까 어쩌면은 전반전을 거의 뭐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경기를 땡겨주는 바람에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밥을 안 먹었다며?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어제. 아니, 그 중간에는 너 밥을 먹지 왜 안 먹어? 그러니까 조금 빨리 도착해가지고 경기 끝나고 넘어갈 때 빨리 도착해가지고 편의점이라도 가서 뭐 좀 사 먹어야지 이랬는데 차가 너무 많이 밀리는 거예요. 종합까지 40분 걸렸어요. 문수에서. 그 시간대는 그래가지고- 항상 막히죠. 예, 그래가지고 막 구석구석 차 밀리는데 찾아가고 막 결국에는 뭐 제가 경기장에 제일 빨리 도착하긴 했던데. 그렇습니다. 울산 시민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그거 하기 전에 드디어 그 서드 유니폼, 검골 유니폼이 실전에 드러났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어땠어요? 두 분은? 존나 예뻤어요. 진짜 안 산 사람들 빨리 사라고 했던데요. 그래요? 진짜 그 푸른치한테 진짜 적극적으로 사라고 하고 싶은 정도로 그렇죠. 네네. 네, 존나 예뻤고 안 산 사람들은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받아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보면 내가 왜 안 샀지 이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진짜. 어제 안 그래도 그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어젯밤에 그 분데스리가가 이제 리그 최종전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분데스리가 보니까 그 바이에른 미넨이었나? 네, 미넨이 네, 미넨이 검은색. 검골 또 썼더라고요. 그 새끼도 우리 따라했네. GT 따라했네 GT. 우리 GTFC의 이 디자인이 전 세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GTFC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수 김건대에게 문의를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네. 분데스리가 이야기 하니까 오늘 그 분데스리가에 뛰는 모 선수랑 연락을 했는데 네. 팀이 강등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휴가가 3주밖에 안 된대요. 누구지? 이제 한국 들어오냐고 물어봤거든요. 네. 한국 들어오나 아침에 한 8시쯤에 한국 들어오나 이제 경기 시즌 끝났는데 들어오나 이러니까 한 1시쯤에 연락 왔더라고요. 강등돼서 그거 휴가 3주밖에 안 돼서 못 들어갈 것 같다고. 아쉬워라. 누구예요, 근데? 브레멘의 박규현 선수. 그렇군요. 아니, 독일, 그러면은, 3주밖에 못 쉬는 이유가, 그 이유는 제가 안 물어봤어요. 그냥 강등돼가지고 이제 팀 분위기도 안 좋고 이럴 건데, 그냥 한국 들어오는 것만 물어보려고 연락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검골 유니폼 나온 김에 또 얘기를 드리면, 지금 2차 프리오더가 그 UH 샵에서 받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김건대 말한 대로 혹시나 못 타신 분들이 있으시면 조금 비싸긴 해요. 노마킹이 11만 9천 원이니까 조금 내년에 비싸요. 더 비싸질 건데 뭐. 내년에 네. 저거 없지. 네, 내년에는 뭐 없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금요일 안에 꼭 주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 나누던 사이에, 데밍님께서 과거 김병지 해독골부터 최근 경기까지 다 연결해서, 아까 그 KBS 영상 말씀하신 건데, 진짜 그 KBS 아카이브에 있는 모든 영상들을 다 끌어왔더라고요. 예, 그런 소소한 재미도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로 이제 들어가 보면, 제가 전반전 경기를 못 봤거든요. 그 경기력이 아주 좋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김기동이 준비를 잘했고 홍명보는 준비를 안 했다라는 말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냥 전북전이랑 똑같이 나왔어요. 엔트리가 선수 포메이션도 포메이션인데 전술 자체도 중앙 밀집을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북이랑 하는 걸 봤나 봐요. 네. 이제 중앙에 오범석하고 신진호를 안 세우고, 크베시치나 신진호를 안 세우고 오범석하고 신광훈을 세워가지고 포백 라인 앞에 세우더라고요. 걔네 둘이를. 네네. 그걸 보면서 얘네들 이거 그냥 완전 이거 울산 중앙 먹으러 나왔구나 이 생각 바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전북전이랑 다르게 울산의 중앙에 없거든요. 그냥 다 바깥으로 빠져 있어요. 이렇게 자리가 없으니까, 받을 그 공간이 없으니까 사이드에 선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이동준, 김인성 선수가 나왔으면은 처음에 좀 쉽게 풀어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항 같은 경우는 아예 애초에 울산의 중앙을 막아야지 하고 나온 포메이션이었고, 울산 같은 경우는 중앙 플레이를 해야지 하고 나온 포메이션이었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이 이제 그 전북전을 보고 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반전 봤을 때. 맞아요. 전반전 봤을 때 그 이제 스카이존에서 봤다 했잖아요. 네. 거기 테이블이 돼 있잖아요. 네. 뭐 베개라도 하나 있었으면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전반전엔 특별하게 이거 진짜 뭐 괜히 이거 검은 유니폼 입어가지고 안 그래도 햇빛 존나 센데 거기에 더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관중이 4,000명 넘게 들어왔잖아요. 만석이었잖아요. 거의 매진. 네네네. 거기에 4,040 지상파까지 석이죠. 하니까 울산은 많은 관중과 지상파를 하면 못한다는 징크스가 다시 생기나 다시 나오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그 어제 KBS 중계가 우리 재작년에 그 마지막 전북전 37라운드 그 이후로 처음이래요. 1년 6개월 만에.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 아무튼 이 전반전은 제가 못 봤는데 후반전 에니까 낮 경기에다가 검은색 유니폼이어서 그런지 선수들이 이제 지친 기색이 좀 역력해 보였고, 특히나 최후방 그 수비 라인과 중원 사이에 공간이 너무 넓더라고요. 간격 유지가 전혀 안 돼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울티를 같이 눈팅을 하고 있었는데, 빨리 교체해라, 빨리 교체해라. 그 글들이 거의 몇 페이지를 밀어냈거든요. 현장에서 보셨을 때도 그랬나요? 저도 현장에서 보면서 더워 보이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더웠으니까. 그냥 교체 타이밍이 왜 이렇게 늦지? 한 50분 지나가는데 교체할 타이밍인데 교체를 너무 안 하더라고요, 감독님이. 네. 지금 뭐 바코도 힌터제어도 빼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면서 이걸 보고 있는데 안 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나왔던 얘기가 윤빛가람 좀 빼라 라는 거였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윤빛가람 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윤빛가람에서 이제 좀 얘기할 게, 네. 제가 그 전날인가? 아무튼 그 유튜브에 그게 있더라고요. 뭐 축구 천재, 우리나라의 축구 천재는 누군가 해가지고 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공이 윤빛가람 선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패스에 뭐 천재성이 있다든지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할 때 제가 윤빛가람 이제 선수하는 플레이를 계속 봤어요. 계속 윤빛가람만 거의 계속 봤거든요. 그 전반전에는 이게 윤빛가람이 그 2선으로 그때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밑에서 이제 밑에까지 내려와서 이제 빌드업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 윤빛가람 보면은 계속 3선까지 내려와가지고 빌드업 하거든요. 빌드업을 하고 원두재가 좀 약간 사이드 쪽으로 빠져요. 그리고 어쩔 때는 또 윙 쪽에 있다가 어쩔 때는 거의 투톱 거의 비슷하게 있다가 맞아요. 이게 존나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윤빛가람이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2선 쪽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찔러주는 패스나 이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딱 윤빛가람이 이제 후방 빌드업 하려고 내려가면은 원두재가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누가 고명진이 더 위에 올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아니면 그러면서 원두재가 센터백 쪽으로 조금 내려간다든가. 아무튼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미드필더 그 중원 3명이 계속 유동적으로 돌아가는 걸 봤어요. 근데 존나 막힌 거죠. 맞아요. 어제 너무 그 오범석하고 신광훈한테 너무 막혔어요.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막 이리저리 다 바꾸고 했는데 뭐 먹힌 건지 다 뭐 이거를 먹힌 건지 아니 진짜 안 풀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저는 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승모하고 그러니까 신진호하고 그 송민규, 크베시치, 타시가 다 늦게 나왔잖아요. 타시는 뭐 지금 못한다 치지만은 이 세 명이 그 전반전 그냥 처음부터 나왔으면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고영준 자리에 신진호 들어가고 그럼 22세를 못 쓰는구나 걔네들이. 고영준이 송민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송민규가 임상엽 자리 들어가고 타시가 저기 이승모 자리 들어갔으면은 조금 많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체도 저희는 이제 외국인을 다 뺐고 포항은 이제 외국인을 다 넣더라고요. 맞아요. 크베시치랑 타시가 늦게 들어갔죠. 네, 그래가지고 뭔가 그때부터 또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몸값이 높고 그래도 그나마 지금 물 올라온 이제 외국인들이 저렇게 존나 죽쓰고 있는데 교체를 당했다. 근데 포항도 이제 용병이라는 이제 선수가 들어갔다. 좀 약간 불안한데?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뭐 어떡해. 우리가 이겼는데. 네. 타시는 근데 걔네들 교체해야 되겠던데요. 걔네들은 우리 힌터제어 걱정할 필요 없이 걔네는 타시를 걱정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무튼 그러다가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좀 답답하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좀 아쉬웠던 거는 이청용 선수가 오른쪽 측면 돌파하면서 무려 3명을 제껴가면서 기회를 창출을 해줬는데 바코였나요? 네, 맞습니다. 날린 게? 예. 바코 맞아요. 바코가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조금 경기를 어렵게 끌어간 측면이 있었고 진짜 그건 진짜 멋있었어요. 거의 춤추듯이 막 진짜. 예. 와 진짜. 이게 진짜 도수님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라는 인상을 크게 줬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 위기와 기회들이 계속 지나고 80 몇 분이었죠? 아무튼 2분이었나 3분이었나 82분에 김인성 선수가 얻어낸 기회를 윤빛가람 선수가 진짜 그림 같은 그 프리킥으로 성공을 시키면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프리킥 날 때도 윤빛가람 선수가 김인성 선수한테 패스 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패스가 엄청 강하고 빠르게 들어가가지고 거의 킬러 패스죠, 진짜 완전. 네, 진짜 수비가 이거 파울 아니면 무조건 그렇죠. 못 막을 정도로 패스를 넣었더라고요, 그게. 네, 맞습니다. 치타케님 지금 2석에서 떠 죽을 뻔했는데
그거 못 봤으면 진짜 뒤집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쪄 죽을 사람이 너냐? 근데 안 쪄 죽었으니까 뭐 됐죠 뭐. 네. 대미님께서 아까 전에 그 남기신 댓글인데 제가 지금에서 언급합니다. 지금의 윤빛가람 직접 프리킥 성공률은 전성기의 이천수 고종수급 아닐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지금 현 시점 K리그 프리킥 제일 잘 차는 선수 윤빛가람 이기재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참 이기재 선수 참 광주의 경기에서 진짜 그 팀을 갖다가 극적으로 구해내는 또 프리킥골을. 진짜 광주 수비 죽여버리고 싶어요. 윤보상 선수가 진짜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선취골을 냈는데 바로 위기가 있었습니다. 울산 골문 앞에서 프리킥을 반칙을 하면서 프리킥을 내줬는데 우리 신씨가 프리키커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골이 골포스트와 크로스바의 모서리를 맞으면서 경기를 결국 뒤집지 못하고 그대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거의 먹힌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거의 그 골대 맞추기 했으면 진짜 거의 1등이죠, 그거. 네. 커피 안 사줘. 네. 그렇게 이제 경기가 끝났고, 요거 이제 신씨가 그 프리킥을 찰 때 한준희 해설이 이런 멘트를 했어요. 프리킥의 황제와 프리킥의 마왕이 대결한다. 난 이 표현이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마왕이 표현했어요. 네. 그런 표현도 있었고, 왜 누가 마왕인데요? 몰라요. 그 워딩 그대로 옮기면은 프리킥의 황제와 프리킥의 마왕이 붙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그 분위기로 이제 띄웠었고, 경기가 이제 끝나고 나서는 우리 추맨이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더라고요. 한 팀은 골망은 흔들었고 한 팀은 골대를 흔들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항 상대로 이긴 것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작년에 참 4대0으로 이긴 게 있었구나. 작년에, 예. 그랬고, 전북과 포항을 상대로 2연승을 거둔 것도 고무적이었고요. 승점 3점을 또 확보를 하면서 33점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전북은 방금 전에 끝난 대구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함으로써,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6경기 연속 무승입니다. 08년도 이후로 3연패 처음이라던데요. 예.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6경기 무승도 14년 말이래요. 옛날에 최진철 선수 있던 시절. 예. 와. 그래도 울산 우승보다는 덜 됐네요. 족밥이네. 아직 경험치를 더 쌓아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예. 아직 맛배기 순한 맛이라고, 순한 맛도 아니다. 그냥 맛배기라고 봐야겠다. 맛배기를 지금 보고 있는 전북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거는 그 4위권까지 이제 우승 경쟁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울산이 지금 33점, 전북이 30점, 수원이 30점, 그 다음에 전북과 대구가 29점으로 지금 4강으로 형성이 됐고, 대구는 7승 1무 8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수원도 비기고 대구도 비겼어야 되는데. 그 전북이 아직 그래도 우리 한 경기 덜 치렀죠. 네, 저희보다 한 경기 덜 치렀죠. 네. 그런데 그렇군요. 참고로 오늘 이제 경기 끝나고 기사를 보니까 김상식 감독은 체력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지랄. 아쉬웠고. 중심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2경기 쉰 게 누군데? 아니 솔직히 수원FC 양동현 선수도 이제 뭐 자고 일어나면 경기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들이 할 소리가 그러면 저기 또 협회
협회에다가 한 100만 원 찔러주지.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8라운드까지 다 정리가 됐고요. 정리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저는 네. 또 잘했던 선수를 순 선수를 또 꼽자면은 저는 그 누구야 서령우 선수. 서령우. 와 존나 진짜 어떻게 보면 깡다구가 존나 센 것 같아요. 아니 그 팔라시오스 상대로 그렇게 진짜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와 진짜. 완전 좆발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진짜로 존나 잘하더라고 진짜 보면서 와 얘는 존나 진짜 거의 좀 있어야 되겠다. 진짜 홍철이 백업은 맞구나. 그리고 생각했거든. 김학권 감독이 쟤는 데리고 가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참, 어제 그 합범순하고 벤터가 또 왔다면서요. 네, 그 사람 그 벤투 그 사람 좀 그만 오라고 하고 좀 학범스는 제가 그 전반 끝나고 밑에 이제 잠시 담타를 가지고 네. 올라왔는데 네. 그 학범슨이 이제 그쪽 스카이존 위에 보면 선수들 앉아 있잖아요. 네. 갑자기 호출을 하더라고요. 누구를? 이제 홍철 선수하고 이호 이제 선수하고. 근데 홍철 2호? 네, 그 두 분밖에 없었어요. 이제 또 한 분 있었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고 제가 멀리서 봐가지고. 근데 이호 선수는 김학권 감독님 대표팀 때 하고 홍철 선수는 성남 있을 때 친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그렇네, 참.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고 나서 홍철 선수 표정이 안 좋았어요. 뭔가 많이. 생각보다 안 네, 좋았고. 형님 그러면은 그거 김인성 선수도 표정 안 좋았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표정이 별로 안 좋았고 좀 멋쩍은 웃음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안 좋은 소리 들었을 때. 네네네.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표정이 존나 안 좋았어요. 그냥 혼나는 표정이었나? 혼나는 표정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튼 표정 존나 안 좋았어요. 그냥 뭔가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가 보네. 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혹시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경기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 20주년 기념 경기였잖아요. 네. 불트위스 포크레인 받은 거? 그 울티에 보니까 70만 원 한대요. 그거. 포크레인을 받았어요? 네, 포크레인 선물을 받았거든요. 이건 그 혹시 어제 승리 사진에 그 뒤에 타고 있던 그거? 아니 그건 진짜 포크레인이고. 모형 이만한 거 모형. 아. 모형인데 그게 도금으로 돼 있대요. 아. 도금으로 돼 있는데 70만 원이래 판매한대. 와. 개 부럽더라.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잠시 두 분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 뭐죠? 왜? 아니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고 얘기하라고? 뭔데 저게? 아 이거 너무 귀여웠어. 아 뭐야? 그 현대 견설기계하고 하트하고 불트위스 딱 돼 있거든요. 저거 누가 달았는데 저거? 이거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존나 귀여웠어요. 그거.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8라운드 리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은 두 가지 이슈가 더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연기됐던 일정이 확정됐다는 소식과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자, 그저께였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되었던 성남과 서울의 14라운드부터 17라운드까지의 경기가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물론 뭐 다 언급할 필요는 없고 울산만 지금 언급을 드리자면 성남과의 경기가 이제 연기가 됐었는데 6월 20일 오후 4시 울산 문수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6월 20일이라는 날짜를 이제 달력에 제가 메모를 해놓고 보니 나름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 제가 전에 지난주 저울톡에서 그 북한이 이제 불참선언을 하면서
월드컵 2차 예선 스케줄이 분명히 변경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변경이 있었고요. 원래라면 15일이 마지막 경기 2차 예선 마지막 경기였는데 그게 13일 일요일로 땡겨졌어요. 땡겨졌고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제 한국에서 또 중립 경기로 하다 보니까 13일 날 오후 3시거든요. 그거 끝나면은 바로 해산을 할 거라는 짐작을 하고 그 다음 주 일주일 뒤에 20일 날 성남과 경기를 하고 바로 다음 날 이제 태국으로 출국을 하는 스케줄로 하지 않을까라는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크게 우리 입장에서는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아침 가서가 좀 문제긴 하지. 그렇죠. 근데 오늘 바로 비행해야 되니까. 기사를 보니까 네. 바코가 그 국대 소집을 바코도 한다는 조지아 소식이 국대가 있더라고요. 바코, 예, 바코, 이제, 조지아 국가대표팀이 이제 네덜란드와 평가전을 가지는데, 그게 6월 2일이었나요? 5일이었나요? 하여튼, 그때 이제 잡히는 걸로 되어 있고, 바코가 나름 또 이제 조지아 국가대표팀 안에서 그 핵심적인 전력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그니까 2일이든 5일이든 간에, 네. 글쎄요, 저는 크게 뭐 별 걱정이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 이제 울산현대 경기하고 텀이 좀 있다 보니까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 아니면은 뭐 20일 날 하는 그 14라운드 경기를 건너뛰고 바로 태국으로 먼저 보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쓸데없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성남은 수비가 괜찮아가지고 네, 바코 같은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갔다 와서 한국으로 들어오면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구나.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혹시나 그 태국을 가더라도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태국은 자가격리가 한 달이었나? 한 달요? 한 달이었나? 예전에 들은 얘기라 가지고. 그러면 아침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달이. 그러니까 근데 차라리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비자 발급이나 이런 거를 배려를 해주겠지. 배려를 그렇죠. 해줄까요, 그거를 유치를 태국에서? 하면서 그렇지. 그걸 유치를 하면서 이제 그거 면제를 시켜준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뭐 음성 판정 받았다는 그거를 제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네, 않을까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바코 선수가 소집은 돼서 좋긴 한데 축하할 일이고 한데 좀 우리한테는 좀 아쉬운. 아쉬운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잠깐 언급을 하자면 다른 우리 울산과 성남 경기 말고 다른 그 경기도 일정을 보면 최대한 배려를 했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막 배치하면은 욕 먹을 거 아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나름 쥐어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15라운드 경기가 A매치데이 중간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달력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 기간에 한 번은 넣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넣은 것 같고 그 이외에는 나름 합리적으로 잘 짰구나 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아침 출국 직전에 다음 주에 이제 제주 경기를 치르고 나서 6월 20일에 한 번 더 경기를 치르고 아침으로 향하게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신 관련인데 내일 일단 그 A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되고요. FA컵이 이제 수요일에 있습니다. 경남FC와 홈 경기가 있고 그 다음 날에 백신을 맞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도대체가 백신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시는 건지 참 의아하고요. 홍명보 감독도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어차피 토요일날 경기를 하고 대표팀에 합류를 하면 하루 이틀 정도 회복 훈련을 하는데 그때 백신을 맞춰서 같이 회복을 하는 식으로 유도리 있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다는데 일단 협회에서는 그 날짜 아니면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멍청한 놈들. 그리고 그 백신 대상자에는 우리 울산 선수들이 6명이 들어가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진짜 멍청한 게 지들은 이제
채용이 될 때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을 뽑잖아요. 근데 실무에서 그렇게 멍청하게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뽑으면 뭐하냐고. 일반 그냥 멍청한 팬들도 내 같은 그냥 진짜 공장 다니는 팬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대가리 빠가들만 뽑아놨다니까. 지들 그냥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일하는 새끼들밖에 없다니까 그게. 그 김건대의 말을 약간 반박을 하면서 아까 김건대의 약간 생각을 곁들이자면 실무자선에서 초안을 짤 때는 이렇게 안 했을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게 약간의 통화가 음모론인데 이 소위 말하는 또 뭔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윗대 관리를 다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한국 축구를 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한국 축구를 망치는 게 한국 축구 원로들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혹시 그름소고님 혹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는 솔직히 이거 뭔 내용인지 잘 몰라요. 아, 네. 네. 그래서 네.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백신을 맞추면은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한데 백신 그렇죠. 일정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잡혔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네, 27일. 그리고 또 서울에서 마친다 하더라고요. 왜 서울에 맞춰? 네? 제주 원정 이틀 전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서울에서 접종 맞고 그 6명은 따로 김포에서 따로 제주도 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바로도 못 갈걸? 그게 젊은 분들은 백신 맞으면 되게 좀 심하게 그게 있다던데.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돼요. 진짜 그게. 지들 맞는 거 아니라고 진짜 진짜 대충 하는 거지 그거는. 백신 맞으면 컨디션 조절 존나 힘들 건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백신 그 후유증이 하루랑 이틀 뒤에 좀 나타난다더라고요. 당일보다. 맞아요. 경기가 다다음 날 있는데 다음 날 훈련을 해야 되는데 뭐 하자는 건지 그게. 그래서 지금 극단적으로는 아예 그 6명은 제주 원정에서 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 어차피 훈련 못 하니까. 이제 그럼 김광국이 또 욕 먹어야죠. 선수들 갖다 판 김광국이 욕 먹어야죠. 거기서 KKK가 나와. 네, 그렇죠. 선수 다 팔아 먹었잖아요. 나 거기서 KKK가 나올 줄은. 혹시 직관 때 KKK 봤나요? 아, 네, 봤습니다. 그 유니폼에 몇 번이었더라? 38번. 네, 38번 달고 김광국 달린 유니폼 입고 있더라고요. 그 38번 의미가 뭐지? 불투이스 옛날 번호 아니에요? 38 광땡 짜샤. 아, 내가 왕이다. 또 샵에 가가지고 팬들하고 인사하고 난리 났었다더라고요. 내가 왕이다. 그거죠. 아무튼 근데 백신 관련해가지고는 저거 좀 그러네. 근데 그러니까 그 6명이 누구죠? 근데 조현우, 동경, 동준, 두재, 영우, 빡시네. 태연. 그럼 기대해볼 만한 게 이제 베리나이스가 선발 나올 수가 있겠고. 홍철, 데이비슨. 왜 우리 관장님은 빼시죠? 배재호도 있고. 근데 데이비슨 짐 싸서 갔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지금. 어차피 다음 달에 이제 계약 만료라 가지고 좀. 나 갔을 것 같은데. 인사도 없이 솔직히. 갔을 가능성도 있네요. 솔직히 내 같으면 기분 나빠갖고 씨발 그냥 갔다 진짜. 기분 나쁘잖아. 기분 나쁘니까 가고. 근데 설영우 자리에 그 누구야? 배재우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두재 자리에 신영민 선수 들어갈 수도 있고. 이동경은 뭐 없어도 되고. 이동주는 우리 김인성이 있고. 김인성, 칠지연 김터재가 있고. 뭐 그 빵빵하네. 그래도 KKK 일 잘하네. 그리고 후보에 누구 넣을 거예요? 후보에 이형경 넣고. 이형경 넣고
그 누구냐, 윤구 넣고, 하면 되지. 일 잘하네요. 그래, 김성준도 있고. 김성준 부상이라는 소문이 또 있던데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 그때 방송할 때 고명진 선수 안 나와가지고, 부상인가 뭔가 했는데, 경기에 나왔더라고요. 아, 그렇죠. 포항전. 예. 맞아요. 포항전. 예.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참 지난번에 그 언제야? 대표팀 경기도 그랬고 이해할 수 없는 행정상 처리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내가 마음 같아서는 김건대처럼 진짜 쌍욕을 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백신 맞는 선수들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K3 리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울산시민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의 K3 리그 10라운드 경기가 있었고요. 저하고 김건대가 미디어팀으로 직관을 하고 왔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울산시민축구단의 외국인 선수 마틴이 뜬금없이 예능에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그 지난 화요일 밤에 있었던 JTBC의 What's Up K 할매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마틴이 이제 출연을 했고 그게 이제 그 전날에 영상이 선공개가 됐고 구단 인스타에서 홍보를 하면서 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혹시 김건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뭐 들은 거 없나요? 전혀 들은 거 없습니다, 제가. 네. 저는 뭐 들은 거 없으면 들은 거 없다고 저는 확실하게 예. 말하지 않습니까? 진짜 들은 게 없습니다. 진짜 개뜬금 없었어요, 사실. 월요일날 제가 출근해가지고 담배 피면서 인스타 쭉 둘러보고 있는데 그 구단 인스타에서 이제 그걸 올려주더라고요. 마틴이. 저 그거 예. 형님 인스타 댓글 보고 알았어요. 아, 그래요? 아, 내가 그 태그한 네. 거 그거? 예. 일하다가. 일하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싶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이제 외국인이 일일 손자가 되어서 시골에 있는 할매들하고 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난 몰랐는데 마틴이 한국말 잘하더라. 한국말 잘할 수밖에 없죠. 이제 5년차 생활에 접어들었고 학교도 한국에서 나왔으니까. 아,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그 축구팀에 한국에 있는 축구팀에서 나왔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말하는 발음 들어보면은 약간 좀 고등학생들 말하는 투로 말을 해요. 그게 들렸어요. 예, 맞아요. 한국에 5년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고등학교도 나왔던 것도 몰랐네요. 폴도 그러면 그만큼. 아니, 폴은 전혀 한국말 못해요. 아직까지는. 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제가 어제 이제 낮에 잠깐 재방송을 봤는데 얘가 되게 예능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그거를 이제 계기로 우리 좀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못했습니다. 구단의 제가 예. 이거 방송하기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그 마틴한테 네. 한 3주 전에 3주 맞나? 하여튼 몇 주 전에 그 김해 김해 FC랑 경기했을 때 네. 제가 그 마틴한테 그랬거든요. 사인 받으면서 마틴 다음에 저 인터뷰 좀 해주세요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능 출연과는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냥 네. 마틴하고 인터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저울톡이 아니라 이게 갈레오 TV에 올라가면 좀 신선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못했습니다. 네. 어제. 뭐 구단 내부 사정도 있고 해서 네. 불발이 됐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제 그리고 경기 분위기가 너무 조금 살벌해가지고 네네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대전 한국철도에는 울산현대 출신의 두 선수가 있습니다. 이현승 선수와 이제 박재민 선수가 있어가지고 인터뷰를 또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이현승 선수는 명단 제외가 돼서 울산에 못 왔고요. 박재민 선수는 어제 풀타임으로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으로 이제 활약을 했는데 경기 얘기를 좀 드리면
그 전에 네. 제가 경기 전에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경기 끝나고 인터뷰 좀 부탁한다고. 아, 네네네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경기 끝나고 결과에 따라서 제가 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말을 드리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또 못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토스.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네. 일단 경기는 어제 1대1로 비겼습니다. 전반 39분에 대전 한국철도에 PK 골이 있었고, 그 다음에 후반에 72분에 김태훈 선수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경기는 1대1로 끝났습니다만은 그 중간중간에 그 판정에 대한 어떤 항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게 특정 팀에 대한 게 아니었고, 그냥 양팀 서로 예. 그 전반에 그 PK에 대해서도 울산 시민에서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그야마 그 명백한 그 공격 기회 박탈 부분이었던 걸로 제가 봤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PK 선언을 했고, 또 그 위에서 본 입장에서는 PK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런 반응이 좀 있었고요. 김태훈 선수의 그 동점골 같은 경우에도 그 앞에 상황이 이제 그 오른쪽 측면에서 맞나? 네, 오른쪽 측면에서 코너킥. 코너킥. 아, 왼쪽이죠, 참. 울산 방향에서는. 왼쪽에서 이제 코너킥이 왔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골문 앞에서의 경합 과정에서, 폴 선수와 그 골키퍼 사이에 접촉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골키퍼 차징이냐 아니냐에 대한 걸로 대전 한국철도에서 강하게 항의를 했었고요. 어쨌든 뭐 골 인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또 울산 시민 쪽 진영에서 핸드볼 파울이 나왔는데 그걸 그대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또 하나 더 있었죠. 어떤 거? 그 정민호 선수랑 유원정 선수 그 장면이었는데 유원정 선수가 태클을 하고 정민호 선수가 넘어졌는데 유원정 선수가 가다가 정민호 선수가 팔꿈치를 팍. 예. 그 정민호 선수가 이제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또 이제 약간의 그 실갱이가 또 벌어지는 상황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대전 한국철도의 김승희 감독님이 굉장히 많이 항의를 하셨어요. 그 심판진들 이제 들어가는 와중에도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못 들었습니다만은 거의 5분 넘게 있었고, 그 뒤에 이제 협회 관계자였던 걸로 제가 보였는데, 협회 관계자분하고도 거의 한 20분 넘게 항의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재민 선수에 대한 인터뷰도 하지 못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그 잠깐 서가지고 들었는데 심판한테 심판 자격이 있냐는 발언을 코치님이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게 어떻게 심판이냐, 어떻게 자격증 땄냐, 이러니까 심판 뛰어가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하라 하고 뛰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막 씨발 새끼 막 이러면서 그런 이게 단어를 어떻게 나와도 되나?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좀 많이 살벌했어요, 진짜. 좀 분위기가 조금만 더 안 좋아졌으면은 작년에 그 FA컵 때 화성과 대전에 네, 그 골 날 난투구 뻔했죠, 진짜. 골이 날 뻔도 했어요. 그 부분을 제가 걱정하긴 했는데 다행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일단 선수들이 좀 멋있었던 게 네. 이제 그 경기 그런 외적인 부분 다 떠나서 선수들이 이제 경기 다 끝나고 선수들이 쓰러지더라고요, 다. 네네네. 진짜 전부 다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불태웠구나. 진짜 멋있는 경기 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판정과는 별개로 경기 자체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물론 이제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 한국철도가 거의 뭐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모양새였지만 후반 막판에 울산 시민이 계속 몰아쳤거든요. 네, 그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아무튼 경기를 재밌게 봤고, 요 부분에 대한 브이로그를 제가 오늘 아침에 갈려TV 유튜브 계정으로 올렸으니까 KFA 협회에서 제공하는 하이라이트 영상과 함께 브이로그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울산 시민에도 진짜 잘하는 선수 많거든요. 딱 보면은 네. 이 선수 2부 리그에도 통하겠다 하는 선수도 몇 명 있어요. 어제 골 넣었던 김태훈 선수도 그렇고, 어제 제가 그 형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김태훈 들어가면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체 투입을 하면서 동점골을 어쨌든 넣어줬고요. 네. 네. 그 울산에서 뛰었던 이기훈 선수나 장재현 선수도 이 3부 리그 있기 아까운데 할 정도로 움직임 좋게 가져가기도 하고 네. 폴도 제가 한 40일, 50일 한 달 반 정도 만에 수비수로 뛰는 건 처음 봤는데 공격수로 그때 뛰었고 수비수로 뛰는 거 봤는데 엄청 유연하고 발기술도 좋더라고요. 괜히 국가대표가 아니라는 네, 인상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네네네. 상당히 재밌게 봤어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울산시민 축구단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면서요. 지금 리그 4위입니다. 뭐 조금 승점 차이가 조금 조밀조밀하게 있어가지고 후반기로 갈수록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K3 리그는 총 28경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10경기를 했고요. 앞으로 울산시민의 행보도 기대해 주시고 참고로 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울산시민 축구단이 올해 유니폼 프리오더 주문을 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한 벌에 5만 원입니다. 네. 어제 축구 그러니까 울산시민 축구단 단장님이시죠. 울산시 축구협회 회장님이랑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정태석 회장님. 네. 네. 이제 목표는 우승은 아니고 강등만 당하지 말자인데 이제 단장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게 즐기는 축구를 해라. 너네가 후회 없는 즐기는 축구를 해라. 이거를 강조하신다고 하시니까 경기장 와가지고 보시면은 상당히 재밌게 즐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담을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관중 입장하신 게 한 310명 정도인데 그 경품이 있어요, 항상. 뭐 농협에서 드리는 쌀도 있고 슬라스테이 속박권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거의 한 30명 가까이 추첨을 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네. 많이 받아가요. 네. 그 경품 확률도 높으니까 한 번쯤 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5회 저울톡 생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저는 우시축을 잘 아직 몰라서 그런데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가보고 싶긴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건대? 저 딱히 할 이야기 없습니다. 또 지난번처럼 또 형님! 아니, 까먹어가지고. 할 말은, 맨날 방송 전에 할 말은 많은데 까먹어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서두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26회는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29일이죠. 29일 토요일에 있는 제주 원정 경기가 있는 날 직후에 밤 9시에 인사를 드릴 거고요. 김건대는 제주 현지에서 같이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숙소에 와이파이 있는지 확인했죠? 와이파이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됩니까? 네. 그rum수고처럼 또 LTE 안 터지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난 존나 시골에 갔어요. 그렇군요. 나는 사람들을 피해서 네네. 존나 시골에 갔기 때문에. 네네네. 알겠습니다. 핸드폰 2개 가져간 거 잊지 마시고요. 핸드폰이 2개요? 개념 반드시 탑재하고 가시고요. 방역수칙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 22시 29분 1시간 반 정도 함께 했는데요. 많은 분들 많진 않지만 어쨌든 몇 분 채팅에 같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 26회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